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항상 시험이라는 건 뜻대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걸 잘 이겨내면서 목표한 바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또 화이팅이잖아요. 22년도 우리가 그 3월 1차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험에 이어서 이번 시험 날도 또 비가 왔습니다. 제가 시험 전에 제발 비 좀 오지 마라고 했는데 비가 확 내려가지고 또 시험 끝나고 또 몇 분 우신 분도 있었나? 실수하신 분?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렇죠? 자, 아무튼 비 오는 날 좀 날씨도 좀 쌀쌀한데 고생 많이 하셨고, 자, 22년 1차 우리 그 경찰학 기출 문제를 딱 한마디로 어떻게 좀 요약을 해 보자면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대로 잘 나와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떤 유형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꾸준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 유리하게 출제가 됐고, 어떤 새로운 경향이나 방향을 찾아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손해를 보시는,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분은 수학을 좀 하시고 어떤 분은 수학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크게 그 방향의 변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공부를 꾸준히 제대로 하신 분들이 오히려 좀 유리한 경향으로 좀 일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찰청에서 22년 1차 시험을 어떻게 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출제 비중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출제 비중에 제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아. 그 출제위원들이 비중을 보고 냈는지 아니면 다 내놓고 나서 맞추려고 좀 노력한 그런 흔적과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경찰 행정법 그 문항수가 원래는 14문항을 내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짜맞춰 보니까 한 13문항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 배열을 맨 뒤로 밀어놨어요. 보통 경찰행정법이 좀 중간쯤에 나오는데 문제를 뒤로 밀어놓은 걸 보면 앞쪽은 이론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 좀 뒤쪽은 법령 중심으로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이 25개 나왔어요. 40개 중에 법령이 25개. 그러니까 이번 40문제 중에 우리는 몇 개의 법을 다뤘던 거죠? 25개 법을 다뤄야 했고 이론이 14개, 그리고 교통 판례가 역시 출제가 돼서 한 문항 교통 판례. 자, 이런 그 방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학은 경찰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령을 배우는 과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한번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한국경찰 역사에 관한 설명인데 한국과 외국 경찰에서 5%두 문제 내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외국 경찰 문제는 일단 피해 갔습니다. 첫 시험이라고 해서 조금 수험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경향은 아니었고 약간 자, 맞출 수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주는 느낌? 자, 한국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그래서 1번하고 40번 문제가 한국 경찰 문제로 할 수 있어요. 이 40번 문제도 우리나라 경찰에 관한 변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 경찰에 관한 변화니까 우리 한국 경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제는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5%두 문제 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인데 정답은 일단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어요. 자, 노란색으로 우리 그 74년에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고 제주자치경찰의 창설은 06년도, 육지에 다녀올 게 06년도. 자, 1, 2, 3번은 틀렸죠. 따라서 1번은 정치범 처벌법이 아니고 치안유지법. 자, 2번 질문은 고등과 경제경찰 폐지, 정보경찰 신설. 3번은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 제도가 도입되었다. 1969년이죠. 경찰 공무원법 제정. 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를 우리가 봤을 때 난이도를 상, 중, 하라고 했을 때 절대 상은 아닙니다. 이게 합격권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중이에요, 중. 그래서 제가 사시문항을 상, 중, 하로 구분을 해드리고 이 정도 문제에서는 몇 점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지 이걸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4번이었고 한국경찰. 자, 2번이 아래 있네요. 많이 떨어져 있네요. 거의 태평양 수준인데요. 경찰 관할을 물어봤습니다. 경찰 관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사물 관할이 아니고 토지 관할, 지역 관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찰 활동함에 있어서 사물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 범위잖아요. 해야 할 일이 사물 관할인데 여기는 지금 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슨 관할? 지역 관할, 토지 관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나는 중하를 주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중하를. 중하 요리가 아니고. 자, 계속해서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 의미 경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자, 우리 실질하고 그 형식이 있는데 실질은 18세기 와서 대륙법계 개념하고 유사해지잖아요. 자, 우리 그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퓨터 얘기했죠. 퓨터. 요한 퓨터는 18세기 경찰의 임무는 소국 목적에 국한된다. 그 퓨터 등장했습니다. 퓨터. 자, 옳은 질문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크로이즈베르크 판결은 1882년 몇 세기예요? 19세기. 자, 독일의 제국경찰법 1530년 16세기잖아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3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2번 지문은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무효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독일의 제국경찰법하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맞지 않지. 16세기는 교회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경찰권을 발동했던 시기이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소국 목적에 대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시대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상을 줄 수가 없어요. 맞춰줘야죠. 이거. 자, 4번 경찰의 임무.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임무이다. 그래서 1번은 구체적 위험, 2번은 오상 위험, 3번은 외관적 위험, 4번은 위험의 혐의. 위험의 혐의 있으면 예비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조사할 권한이 없다. 틀렸네. 자, 난이도
중, 하. 오케이. 자, 4번까지 그렇습니다. 자, 5번에 경찰 부패. 지금 1번에 한국 경찰을 제외한 2번부터 지금 경찰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찰학의 기초 영역이 원래는 30% 12문항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12문항이 되게 어렵습니다. 한 8문항 정도? 요 정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경찰 부패와 관련해서 4번. 전체 사회가설은 경찰 부패 원인이 뭡니까? 시민이죠. 근데 여기 지금 신임 경찰관이 고참 선배로부터, 자, 이는 구조 원인 가설이죠. 그래서 정답은 충분히 잘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알았으면 충분히 지금 5번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자, 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게 있었다. 그 지문이 1번 질문이에요. 이 더티 헬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헬이라는 분이 형사인데 그 범죄자들을 혼내주는 형사로 나와요. 범죄자분들을 혼내주는 형사로 나와요. 이걸 더티 헬이 프라브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티 헬이 문제라고 불러요. 즉 이걸 좋다고 봐야 되나 나쁘다고 봐야 되나 약간 모순적인 상황, 딜레마. 자, 이걸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티 헬리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악당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권총으로 나쁜 놈들 쏴버리거든. 이걸 자,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뭡니까? 정답은 찾을 수 있도록 밑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쪽이 좀 많습니다. 이번 문제가. 자, 5번 문제까지 충분히 난이도 중을 넘어가는 문제는 없었다. 자, 계속 6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인데요. 여기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에요. 자, 이 정도는 맞춰주셨어야 돼.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다 맞추셨고 다 해냈을 것으로 자, 확신하고 지금 1번부터 쭉 보셨지만 박스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박스가 7문제 나왔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20개 넘어가면 경찰학을 나중에 풀어라. 매우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7문항 정도의 박스가 나왔고 그 중에 개수 고르는 문제가 3문제였기 때문에 박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정말 기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까지 정리하셨고 7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인데 정답이 4번이죠. 언론중재위원회 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경찰에게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는 국가경찰위원회하고 그렇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만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1차 한 번만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지. 임기 3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기출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중아래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기존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진도별 기출 550제
안에 없는 영역이 없음. 기출 550제. 갈아먹자 기출 주스. 오케이. 자, 8번 갑니다. 경찰 통제. 경찰 통제 여기 19세를 18세로 바꿨고 300명을 100명으로 바꿨어요. 정말 이걸 많이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자, 상으로 갈 게 없네요. 나 상 좀 갈 수 있게 해줘. 자, 이제 9번 경찰 인권보호규칙인데 정답이 2번인데요. 우리 인권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자문기구이다, 자문기구이다. 그리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니까 여기 지금 시도경찰청은 맞는데 경찰서가 빠져야 되죠. 네, 이 인권위원회 내용도 기출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지고 10번 경찰청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인권보호규칙이라든지 감사규칙이라든지 이게 다 그 행정학 영역이거든요. 경찰 관리론, 경찰 행정학 영역인데 경찰 행정학 영역이 문항수가 15% 6문항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10문항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감찰 규칙, 인권보호 규칙을 경찰 내부 규범이니까 경찰에게 기초 파트로 보신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왜냐하면 6문항인 범위를 사실 10문항 정도 냈거든요. 그래서 4문항 정도를 경찰학 기초 파트로 보낸다면 법률이 아닌 내부 규범은 경찰학의 기초 파트로 보신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나 문제가 없으려면 경찰청에서 출제 그 범위죠. 퍼센트별로 영역별로 세부 기준을 발표를 해야 돼요. 지금 해양경찰학 같은 경우는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문제를 내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기준이라든지 목차라든지 주제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답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수험생에게 제시를 하고 문제를 내서 평가를 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너희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본인들은 알아서 또 문제를 내고 이러면 수험생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평가는 제대로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셔야 돼. 경찰청에 세부 기준, 주제, 목차 정해 주세요. 그래야 집중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멋진 경찰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정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예측해서 준비해라.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일행직 책 가져다가 행정법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행정법. 그 두꺼운 책 정말 몇 달간을 투자하고 노력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라고 전화 한 통씩 하세요. 그 인사과에 그 출제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 의제기란에 좀 이렇게 출제위원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예전에 한번 그 출제위원 명단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서 한번 공개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공개될 줄 알았더니 딱 한 번 하시고 안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 출제위원 5과목일 때 과목별로 과목별 출제위원 10분씩 해서 전국에 50명 교수 명단을 발표했거든요. 이분들이 출제를 했고 이분들이 낸 문제은행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뭔가 신뢰성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정말 대단한 좋은 시험이구나.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긍지를 줬는데 지금은 누가 어떻게 내는지 몰래바이트로 내는지 도대체 출제 비중을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가지고 내셨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경찰학의 기초를 도대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경찰학의 기초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안 되죠.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강론 6개 내기로 해놓고 도대체 어디가 어디서부터 강론인지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경찰청 자 저는 여기까지.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경찰청 감사 규칙이 있어요. 여기도 출제됐던 영역인데 제가 노란색 내놨어. 변상 명령 아니야. 현지 조치야. 이 현지 조치는 개정돼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그리고 시정 요구 아니야. 개선할 사안이 있다. 개선 요구죠. 그래서 제가 시정 요구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시원한 바람이 선선하게 분다. 높은 방에 합격해서 보자. 이렇게 준비된 두 문자와 멘트로 알려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흐뭇했어요. 이거 해냈겠구나. 어렵지만 여기서 경쟁력이 생겼겠구나. 개수 고르는 문제인데 일단 박스 문제는 일단 사항으로 좀 보내줘야 돼. 이거 난이도 있는 거죠. 정확히 모르면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항 하나 보내드릴게. 자 드디어 사항이 나왔다. 10번에서 10번 문제. 1번부터 10번 중에 하나만 틀려야 됐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1번. 자, 이건 해설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장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전통적 경찰활동과의 차이점인데요. 자, 여기 4번에 가면 가장 중요한 정보란이라고 했어요. 이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중요시해요. 왜? 사후적 대응이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중요시해요. 즉 개인과 집단 활동상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 활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중요시 생각하고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4번까지 읽어나가면서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상 정도로 줄게. 상까지는 아니고 원래 시험에 잘 나왔던 영역이니까 자 중상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에요. 낙인 이론이죠. 범죄자로 낙인 찍혀 더 심각하게 발전하는 걸 방지하고자 전환하는 거죠. 봉사와 선도 활동으로. 자, 이 문제는 뭐 충분히 맞췄을 영역으로 봅니다. 자, 13번에 뉴먼의 방호 공간 이론이 있어요. 셉테드를 일종의 정립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셉테드의 기본 요소 5개 있듯이 뉴먼의 방호 공간의 구성 요소가 4개 있어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그리고 환경. 자,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의 구성 요소와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자, 지역의 외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외관. 자, 소유의식, 영역성 강화죠.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적 감시. 그래서 좀 연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중상 정도로 중상.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은 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셉테드를 완벽하게 다 소화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이라도 시험을 보신 분한테는 조금 유리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 기간이 되신 분들한테 빨리 들어와라 이런 느낌의 좀 문제 경향이랄까.
이제 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하다가 천천히 와라. 뭐 요런 그 의도를 가지고 내셨나? 그런 배려가 좀 있었던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쉽게 느껴지고, 근데 공부 기간이 조금 6개월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예요. 자, 이 13번도 그런 문제고 12번도 11번도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이건 뭐지? 난이도가 훨씬 높게 느꼈을 만한 문제들로 좀 이렇게 그 체감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문제를 보고도 어떤 분은 쉽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좀 어렵다고 말하고, 요즘 인터넷의 논란이 그렇죠. 어떤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컷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어려웠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이런 문제의 그 체감 난이도가 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의 조직 편성의 원리, 이게 행정학 영역이죠. 예, 행정학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행정학 문제를 카운터해 가지고 사실 6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6개가 넘었어요. 자, 조직 편성의 원리 중에 여기 4번에 할거주의 있습니다. 할거주의를 제가 수업 때 부처 이기주의라고 했거든요. 부서 간에 자신의 부서만 중요시 생각하는 이기주의. 할거주의는 조정과 협조, 통합을 어렵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죠. 자, 그래서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할거주의 편안하게 문제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분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할거주의 보고 할복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입니다. 이 승진이 사실 인사관리 파트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인사관리 파트.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여기입니다. 감봉을 정직 이상으로 바꿔줘야 돼. 승진 예정자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3번 지문은요, 과거에 옳은 지문이었어요. 개정되기 전 옳은 지문이었어. 법이 바뀌기 전에 이 지문이 맞았거든요. 예전에는 감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예전의 느낌을 살려서 혹 모르는 사람 틀려라. 그런데 이미 공부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 우리가 쉽게 풀지. 중하지, 중하. 자, 그렇습니다. 이 4번 지문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 지문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합격 노트 10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 4번 지문이 합격 노트 102페이지에 있어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찾아서 표시해 놓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로 우리가 준비하고 실력을 다지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정독이 결국은 고득점을 만들어줍니다. 100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정독하십시오. 기본서. 그 수능 만점은 교과서만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만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기본서를 많이 정독해 주시는 게 좋다. 102페이지 가서도 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왼쪽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 승진까지 보셨고 이제는 그 아래 경찰 공무원법에 직권면직 사유 중에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로 하는 거 2개, 징계위원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주관적 사유. 제가 수업 때 기성도라고 하거든요. 능력과 성적 기대하기 어려운 자, 성실성이 결여됐다, 도덕적 결합이 있는 자. 따라서 니은, 자, 성격적 도덕적 결합이 있는 자, 디귿번 성실성이 결여된 자. 그래서 16번도 자, 상으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충분히 맞추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자,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서요. 2번 탄약고 내에는 전기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가 틀렸어요.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이 부분 맞아요. 그래서 탄약고 내에는 전기 시설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합격 노트 208페이지 있습니다. 아, 대단한 교재입니다. 자, 전기 시설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아, 이 점이 있을지 몰랐죠. 이야, 있어. 자, 그래서 열심히 읽고 준비하시면 자 충분히 원하는 방향대로 점수 내실 수 있다. 자, 탄약고에는 전기 시설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되도록이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18번에 국가재정법 나왔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에서 1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1번이 틀린 지문인데 여기 3월이 아니라 예산 편성 지침이 3월 말이죠. 예산 편성 지침이 3월 말이니까 그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대요. 따라서 여기 3월이 몇 월로? 5월로. 이번 경찰학 문제는요. 이렇게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19세를 18세로 또 5월 31일을 3월 31일로 이렇게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바꿔낸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숙달이 많이 되신 분들은 되게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숙달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은 읽고 계속 유형 내용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여기 5월 31일이었고 18번까지 보셨고 19번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자, 이거 정말 이 문제는요. 난이도상으로 하예요. 하. 이거 정말 최고 등급이 아니고 최저 등급이죠. 최저 등급. 혹시 전국 의뢰 수험생 중에 이거 틀리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막 그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자, 따라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최고가 아니라 최저. 여기 단어 토시 하나 틀리셨잖아요.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틀렸을까? 무엇을 답을 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자, 19번 보안 업무 규정.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등급 중 최저 등급으로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지 마라.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였고, 자 20번에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자,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그 20번 문제는요 난이도 상으로 해드릴게. 박스 문제니까. 자, 그리고 디귿번에 하나 틀렸어. 여기 포함을 제외로 바꾸면 돼. 나머진 다 맞아. 그리고 제가 수업 때도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 부분은 잘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에 물어봤네요. 직장과 주거지가 일체형인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가 종료됐어요. 종료 후에라도 자, 위층에서 일하고 위층에서 자고 아래층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무가 종료된 후라도 관할 구역 내 위치하며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근무가 완전히 끝나고 없는 날, 휴무하는 날까지는 아니지. 그럼 이분은 쉴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휴무하는 날은 아니지. 그죠? 도심도 좀 다녀오고 친구들도 좀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디귿 하나 틀렸어. 근데 옳은 것의 개수 물어봤기 때문에 4개. 자, 이건 체감 난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자, 21번 문제 경비업법인데요. 경비업법에서 호신 특기시, 제가
신변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도난 및 화재 방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신변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자, 신변 보호에서 여기 재산 때문에 틀렸어요. 신변 보호니까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재산의 보호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저는 경직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장비하고 무기 사용할 때 여기 재산 안 나오듯이 신변 보호에 재산 들어가지 않는다. 자, 나머지 지문들이 워낙 기출이 잘 됐던 지문들이라서 이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로 봅니다. 중, 난이도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 객관식이었기 때문에요. 자, 난이도는 중. 자, 22번에 범죄 피해자, 자, 보호법인데 여러분이 원래 형사소송법에서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범죄 피해자 아닙니까? 자, 따라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인데 범죄 피해자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포함이지. 이걸 제외하면 느낌상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경찰학은 답으로 될 만한 지문들이 있다. 숫자가 있거나 포함 제외가 있거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많이 바꾼다고 했는데 그 공식만 딱딱 집어넣었어도 정말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사항으로 보내기는 좀 어려운 영역인데요. 우리가 비기출, 저희 시험에서 그동안 한 번도 기출제되지 않았고 제550제 12개년도 기출에 없는 영역의 문제가 몇 개나 되는지 끝에 봅시다. 자, 일단 22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21번까지도. 자, 23번. 23번 적어야지. 자, 23번. 23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은 21년 10월 21일 시행이야. 제가 우리 기본서, 제 합격 노트 발간일이 5월이야. 21년 5월. 그때 넣었어. 그때. 스토킹을. 시행도 안 됐는데. 나온다고. 예? 그래서 이걸 안 한 곳들도 있대요. 안 한 분들도. 참 당황스럽겠죠. 제가 뉴스 보다가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원래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년 이하 5천만 원이라고 해서 뉴스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제가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흉기가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청입니다. 레이저가 나가네요. 자, 우리 인강 레이저 보이십니까? 여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런 걸 적중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여기 2번에 자, 정답 2번인데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있죠. 유치. 서명 경고, 유치, 접근 금지, 접근 금지. 그렇죠? 면치기 접접, 잠정 조치, 면치기 접접. 웃으면서 막 하면서 수업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나와주니까 짱이야. 감사.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지문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가폭도 과거에 나올 때 시리즈로 계속 나와요. 아학도 계속 나와요. 재난경비도 계속 나와요. 이게 한번 이슈를 슉 타면 몇 번은 스트레이트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이 지문보다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번 시험에 나왔던 영역들 중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단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게 박스형으로 낸다든지 더 많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영역들은 더 철저하게 여러분 것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스토킹까지. 그럼 자, 계속 갑시다. 자, 여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현장 조치다, 잠정 조치다. 이건 잠정 조치, 응급 조치 아니고 잠정 조치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받고 현장에 나가 제지하고 분리하고 하는 건 응급 조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정을 위한 테러 방지법. 자, 1번에 가입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동, 자,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고자 한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죠.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 단체 조직원이거나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역시 기출 영역이니까 중하입니다. 난이도상으로 중하, 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음주운전 그 관련된 판례인데 기존에 550제 문제 있었던 판례예요. 그래서 요건 당연히 맞춰 주셔야 돼. 정답은 3번.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교통 판례는 교통 영역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판례만 제가 100개 정도, 정확히 말하면 96개의 교통 판례만 따로 수업을 해드렸고 합격 노트 뒤에도 또 판례 모아져 있죠. 당연히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26번 범죄 인도법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아닌 것. 바로 3번 비인도적이라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자, 27번에 국자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지금 국자법이 그 시행된 해가 21년 1월부터니까요. 딱 1년 하고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시험이 3번 있었죠. 그 시험 3번 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2번이 나왔고 또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된 내용이 1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국자법은 정말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5조 57조 이 55조 57조가 뭡니까? 비정의죠. 비밀엄수,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그런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정의였어요. 자, 난 이거 그냥 나 혼자 얘기한 거야. 나 혼자 조심하라고. 나 혼자 참 감사합니다. 나와줘서 이런 문제가 나와줘서 감사한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맞춰서 풀어주고 좋은 점수로 이렇게 입력도 해보잖아. 예측 프로그램에 딱 입력했더니 쌤 합격했죠. 자, 다음 시험에 틀리면 안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정의 의무를 준용한다가 맞는 게 있다. 어디에서는 맞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맞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였기 때문에 틀린 거다. 자,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중하야. 그런데 이걸 안 풀어보거나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중하는 아니고 봤을 때 중이나 중상은 돼요. 자, 아무튼 여기서 판가름이 났을 것 같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우리 시험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승진이나 경관에서 많이 경험했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3번에 여기 민원인이 자 민원인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민원문서예요. 일반 문서가 아니고 민원문서. 자 이렇게 해서 29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신규 지문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신규 지문을 내줬으면 더 문제가 아름다워졌을 텐데
기존 지문으로 그냥 깔았네. 아, 출제위원이 신규 지문 좀 내주지. 응? 자, 다음 시험에 나오겠죠. 자, 따라서 여기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말로써 구두로서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난 날부터다, 끝난 다음 날부터다, 다음 날부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4.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중급 난이도. 자, 이제 30번 행정절차법. 원래 나왔던 영역이죠. 행정절차법. 오히려 행정소송법이 나오지 않았었던 영역인데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4 의견 제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글자 한 글자 바꾼 거죠. 정말 이번 출제하신 분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법령 붙여놓고 단어 어떤 거 바꿀까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고민하신 것 같아요. 예. 마시면서 없다를 있다로 300만 원을 100만 원 19세를 18세로 아니 그렇게 쉽게 냈다는 뜻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내셨다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자, 따라서 할 수 있다. 중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하 난이도. 지금 행정절차법 그 다음 법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인데 이런 법령 문제가 25개. 오케이. 자, 따라서 31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중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거 됐는데 벌써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던 영역이고, 자, 과태료 부과 일반법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던 법이죠. 정답은 3번. 자, 위법성 착오 있을 때, 위법성의 착오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자, 따라서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뭐 형법과도 관련 있는 지문이니까 뭐 중하면 하지 중상으로 보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32번에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39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부터 마지막 39번까지는 경찰 행정법 영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내기는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꽤 많이 내려고 노력했는데 뭐 지문이 아주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막 꼬이거나 심오해진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학습하셨던 내용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 내용이었다. 자, 32번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6조 제지, 보호조치 두 가지고 여기 대집행은 즉시강제다,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 중 대집행, 강제징수는 강제집행 중 강제징수.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바꿔서 즉시강제가 아니라 강제집행의 종류를 골라라. 그랬으면 디귿 니을이에요. 디귿 니을. 즉시강제는 기역 니은이지만 강제집행은 디귿 리을 두 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중급 정도로 풀었을 것 같아요. 중급 정도로. 자, 33번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도 출제 영역이죠. 자, 가스 발사총은 무기다, 분사기 등이다. 분사기 등이지. 그래서 권소기 유도크 하면 무기, 기기 발사총 하면 분사기 등이잖아. 우리 수업 때 승승봉봉 전자수 기기 발사탄 노래 부르면서 공부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중하. 지문은 길지만 우리 눈에는 정답만 보였다. 1번이 정답이었고 34 경직법. 자, 경직법상 여기 3번 지문인데요. 정답이 경직법 시행령에 있는 말인데 작년 21년도에도 21년 2차 시험 때도
기각인지 각하인지 그거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각하를 기각으로 바꿔낸 거야. 자, 각하를 기각으로 바꿔낸 거야. 보세요. 손실보상 청구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갖춰야지. 가라. 기각이다 각하다? 각하. 이거 한 글자. 합격 노트 가서 체크하셔야 되고 앞으로 교재를 읽고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법령 조문에 대한 정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난이도 중상으로 넣어드릴게요. 난이도 중상으로 넣어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본문이죠. 본문. 이게 지금 해설이거든요. 해설해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각하 결정 사유가 지문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예요. 2개 중에 이 2번을 낸 겁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문장까지 포함을 해서 준 거예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문장까지 넣어가지고 준 겁니다. 자, 앞으로도 법조문에 대한 3법, 특히 국자법, 경찰공무원법, 경직법 3법 기본 조문 있잖아요. 우리 에듀윌에서 저기 만들어 드린 그 빠사가게라는 법조문 제가 파일링 하셔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 유형이 다음 시험에도 또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자, 이제 35번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이미 출제됐고, 자, 최근 경찰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경에서도 이론 교육 별로 하지 않고 체포술 등 물리력 교육 집중적으로 합니다. 출제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 폭치부터 협, 접, 저, 중, 고 했던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4번은요 폭력적 공격이에요. 치명적 공격이 아니라 폭력적 공격. 우리가 보통 치명적 공격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심각한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4. 여기도 중. 상 쪽으로는 못 보내. 이거 계속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출 영역이니까요. 자, 이제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 시험이 충분히 내가 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좋은 거죠, 사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시면 합격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힘내시고 계속 파이팅 해주시면 되고, 36번 행정법의 원칙. 자, 행정의 법원칙, 이게 조리죠. 행정의 법원칙이 어디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 무조건 나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했는데 문제를 이따구로 간략하게 내면 돼? 내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막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내. 지문을 아무튼 나오긴 했네. 다음 시험에 행정기본법 더 철저하게 내겠다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어떻게든 내고 싶었는데 내신 거 아니에요. 행정기본법. 자, 행정기본법.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 누구의 신뢰를요? 국민의 신뢰를.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라. 신뢰 보호의 원칙. 응? 이건 상, 중, 하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어디로 보내야 돼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여기로 보내야 돼? 행정기본법 처음 나왔으니까. 행정기본법은 21년도 3월에 신설된 법령이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만 안 나왔다 그랬거든. 결국은 한 줄이라도 보여줬네요. 참 다행입니다. 다행. 그죠? 다음 시험 행정기본법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행정기본법 나오긴 했으니까 36번이라고 적어도 돼. 지금 기출 아닌 문제가 이것밖에 없어요. 550제 그 안에 있는 주제 아닌 문제가. 자, 그래서 제가 기출 주수 자주 두셔야 된다. 37번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자, 요 문장 있잖아요. 요 경직법 새로 들어온 문장이죠. 소송비 지원. 소송비 지원.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하다가 소송 됐을 때 변호사비 등 소송비를 지원한다. 주어가 경찰청장이거든. 그리고 할 수 있다거든. 주어 항상 눈여겨보시고 서술록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고 출제됩니다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문제들이 술술술술술술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 하는 방향을 제가 잘 잡아드려서 결과까지 더 좋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부응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자,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경찰청장 지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38번에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 강학상 특허. 제 자료 중에 수업 자료 중에 경찰행정법 자료 1, 2, 3, 4, 5, 6번 중에 2번 자료 2번에 있습니다. 그 해설을 제가 밑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풀었거든.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 4개. 이것만 보고 가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나왔네.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특허란 설권행위,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 허가란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허가인데, 귀하 허가 있죠.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게 허가다. 이게 강학상 허가야. 그런데 금지 없는데 허가라는 용어를 쓴다면 이건 뭐예요? 특허다. 강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건 특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현실에서는 허가, 인가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강학상 무엇이다? 특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요. 운전면허 금지하죠. 면허 없이 운전하지 마라. 금지. 너는 할 수 있다. 이건 허가지. 권리 설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4번 국유재산 등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한마디로 국가재산에 대해서 너는 사용할 수 있다.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권리를. 설권행위. 그래서 허가라고 하지만 뭐예요? 성질상. 특허. 자, 이 문제는 약간 마음을 비우고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 자, 아무나 침 놓으면 안 된다. 너는 침 놓을 수 있다. 면허는 허가지. 금지를 풀어주느냐 아니면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접근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 시험에도 제가 드린 그 행정법 1번부터 6번까지 자료 약 250문항 정도,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충분히 커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업 잘
정리하시고 항상 답만 외우면 안 되죠.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강학상 허가 나왔네.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천천히 생각했으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었어요. 응? 일단 난이도는 올려드릴게. 일단 평균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 38번 강학상 특허 처음 나왔고 난이도도 자 있는 걸로 일단 인정합니다. 자, 인정한다. 자,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틀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에게 수업 같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강학상 특허입니다. 자, 계속해서 39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가. 행정소송의 종류가 행정소송의 종류가 4개 있어요. 행정소송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합격 노트에도 있죠. 행정소송 4개. 이 중에 항고소송의 종류가 3개 있어요. 항고소송 종류 3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래서 항고소송 종류 아닌 건 당사자 소송, 아니 민중소송. 여기 1번이네. 1번. 우리 학생이 선생님 39번은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던데요. 저에게 그런 소감을 얘기하던데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행정소송 종류 4개. 그 중에 항고소송은 다시 몇 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나왔지만 몇 번 문제야? 39번? 처음 나왔지만 난이도상 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상 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돼. 못 보내. 이걸 틀려올 수가 없어. 자, 40번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 한국 경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장 심사관, 수사 심사관 제도는 여러분 형사법 시간에 하시죠? 또 안 해요 또?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수사권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때 심사를 받아야 돼요.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경찰 내부적으로. 그래서 영장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사 경력이 몇 년 이상인 사람이 경찰 내부에서 영장을 심사하는 거야. 누구한테 청구하기 전에요? 검사한테 보내기 전에. 그럼 당연히 지구대 파출소 있겠어요? 경찰서급 이상이 있겠어요? 경찰서급 이상이 있지.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어야 되지.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 자,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급 이상의 영장심사관 그리고 수사심사관 제도를 최근에 신설을 했어요. 21년 수사권 독립하고 연관돼서. 자, 그리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요 현재 조끼 있고 대화경찰관 조끼 있고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대화경찰관 제도가 들어왔습니다라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알고 있으라고 했던 내용이 이건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최근하고는 최근이 아니에요. 한 4, 5년 됐어요. 대화경찰관 제도라는 것은 꽤 오래된 제도이고. 자, 3번에 국제범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그래서 치안 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정말 수업 때 수업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이거 알려드렸어. 모의고사 1회부터 12회까지에도 이 질문이 있어. 국정원은 이제 대공수사권 없다. 3년간 유예기간 두고 두게 됐고 2023년부터 대공수사권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대공수사권은 안보 파트로 경찰 업무로 넘어오게 됐다. 이게 한국 경찰의 최근에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마지막에는 만점 방지용이라기보다는 답은 맞출 수 있으면서 최근에 변화되는 경찰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변화되는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 있으면 공부한 만큼 좋은 점수와 결과로 또 우리가 합격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관련 법령 25개 중에 그리고 이론 14문제, 교통 판례 1문제 중에서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영역, 그러니까 우리 순수하게 우리 550제에 있는 영역 아닌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 몇 개? 3개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수업 듣고 수업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10개 이내로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10개 이내로는. 즉 75점 이상은 맞았어야 될 그런 난이도입니다. 85점이면은 정말 열심히 잘 하셨고 75점 이상 마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할 수 있고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75점 이상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그런 난이도다. 근데 그보다 점수가 조금 덜 나오신 분들은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았던 분들에게는 약간 난이도상 체감 난이도상 더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 난이도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75점 이상 충분히 맞고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향이 다음 시험에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보다 난이도가 높아져도 여러분이 더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에 맞춰서 더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되거나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졌을 때도 충분히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거 좀 크게 쓰려고 했는데 겸손해서 최고로 PSK 경찰학. 자, 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끝까지 꼭 이뤄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